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남산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도시의 실루엣을 서서히 드러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한 채의 낡은 한옥이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이 한옥은 정미영의 가족이 3대에 걸쳐 살아온 보금자리였다. 그러나 오늘 이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였다. 집 주변으로 10m 깊이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단 하나의 좁은 흙다리만이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정 씨의 집은 마치 거대한 도시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과도 같았다. 미영은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았다. 한때 이웃들로 북적이던 골목은 이제 중장비와 건설 인부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집을 제외한 모든 집이 철거되었고 공사 현장은 날이 갈수록 그녀의 집을 더욱 조여오고 있었다. 엄마, 또 기자들이 왔어. 정미영의 딸 수진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수진의 표정은 지쳐 있었다. 지난 몇 개월간 그들은 끊임없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도시 개발의 방해물, 욕심 많은 집주인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내보내.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구경거리가 아니야. 거실에서 신문을 읽던 미영의 남편 정태우가 고개를 들었다. 또 우리 얘기네. 이번엔 마지막 고집쟁이라는 제목이야.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흙다리를 건너려 시도하고 있었다. 아빠, 이러다 정말 쫓겨나는 건 아닐까요? 다른 집들은 다 이사 갔는데. 태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걱정 마.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들이 우리를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어. 하지만 태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세상은 종이 위의 법보다 훨씬 냉혹하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이 대규모 도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유한남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계획은 오래된 주택가를 최첨단 복합 쇼핑몰과 고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태강개발은 각 가정의 시세보다 20% 높은 보상금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총 350가구 중 349가구가 합의했고 오직 정씨 가족만이 남았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정미영은 첫 번째 주민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곳이죠. 미영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맨손으로 이 집을 지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집 마당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다. 미영 자신도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녀의 딸 수진 역시 이 집에서 태어났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였다. 태강개발은 처음에 정씨 가족에게 45억 원의 보상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영과 태우는 이를 거절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남동 인근의 상가주택 한 채와 추가 보상금을 요구했다. 가족 대대로 이어온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어머니가 시작하신 가게예요. 50년 동안 이 동네 학생들과 주민들의 배를 채워왔죠. 미영은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다. 돈만 준다면 우리는 생계 수단을 잃게 돼요. 그건 공정한 거래가 아니죠. 태강개발은 정씨 가족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개발사는 점점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위협은 전기와 수도 공급 중단이었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이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지 않았다. 전기도 끊겨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우는 분노했다. 그는 즉시 개발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공사 과정에서 실수로 라인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곧 복구하겠습니다만 현재 주변이 모두 공사 중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미영은 단호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그녀는 즉시 발전기와 물탱크를 구입했다. 비록 불편했지만 그들은 적응했다.
두 번째 위협은 더 노골적이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때때로 창문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구호를 외쳤다. 나가라. 이기적인 놈들아. 너희 때문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태우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직접 CCTV를 설치하고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집을 지켰다. 세 번째 위협은 가장 충격적이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집 주변의 땅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개발사가 밤새 집 주변을 더 깊게 파낸 것이다. 이제 정 씨의 집은 10m 높이의 흙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고 오직 한 줄기의 좁은 흙다리만이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수지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태우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기록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야. 미영은 침착하게 딸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학교에 가지마, 집에 있자. 그날 오후 태우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변호사는 그들의 증거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우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개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태우는 안도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당신들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대형 개발사와 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들은 많은 자원과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우는 침묵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약자와 강자의 싸움이었다. 그날 밤 태우는 가족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변호사가 우리 편을 들어주기로 했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래. 미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 집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태우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 씨의 집은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한남동의 섬집, 개발에 맞서 싸우는 마지막 가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정 씨 가족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와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영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태강개발은 곧 위기 대응팀을 꾸렸다. 그들은 언론에 정 씨 가족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욕심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그들은 시세의 2배가 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점차 정 씨 가족의 편으로 기울었다. 시민단체들이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는 삽사인 정 씨 가족을 지키자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다. 태강개발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지연과 부정적 이미지에 불안해했다. 개발사의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고 있어요.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 임원이 말했다. 새로운 제안을 해보죠. 상가주택을 제공하되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서 대표이사 강민호가 제안했다. 그들은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했다. 한남동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25평 상가주택과 3억 원의 추가 보상금. 그러나 미영과 태우는 이 제안도 거절했다. 그들은 한남동 내에서의 상가주택을 원했다. 개발사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강경한 조치를 계획했다. 어느 날 저녁 미영과 태우가 변호사와 상담을 위해 외출한 사이 수지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음이 들렸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누구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택배 배달이에요. 정미영 님 앞으로 온 소포가 있습니다. 수진은 의심스러웠다. 요즘 택배기사들은 이렇게 고립된 집까지 오지 않았다. 그들은 보통 전화를 먼저 했다. 그녀는 CCTV 모니터를 확인했다. 현관 앞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수지는 경찰에 문자를 보냈다.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왔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집에 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부모님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빨리 돌아오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왔어요. 몇 분 후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불 속에 숨어 떨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남자들은 급히 도망쳤다. 30분 후 미영과 태우가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수지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무서웠어요. 태우는 경찰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개발사가 배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찰은 조사를 약속했지만 태우는 그들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추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몇몇 친구들이 교대로 집을 지키기로 했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나가는 건 아닐까? 수진이가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건. 태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그들은 이런 방식이 통한다고 생각할 거야. 다른 약자들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거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히 그들 가족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태우는 경찰서에 공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경찰은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용의자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같은 날 오후 태강개발의 법무팀장이 찾아왔다. 그는 사과의 뜻을 전하며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어제 있었던 일은 저희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한남동 내에 20평 상가주택과 5억 원의 추가 보상금을 제공하겠습니다. 태우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한남동 내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미영은 냉정하게 물었다. 어제 우리 딸을 위협한 사람들과 당신들이 관련이 없다는 증거는 뭐죠? 법무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건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태우가 대답했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세요. 법무팀장이 떠난 후 미영과 태우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이 제안이 갑자기 나온 배경이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타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20평이면 분식점을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남동 내라면 기존 단골들도 계속 올 수 있고요. 미영이 말했다.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물러서도 될까?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수진이 조용히 부모님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저는 이사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학교에 가는 것도 무서워요. 미영과 태우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수진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아무리 정의로운 싸움이라도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이어야 했다. 내일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자
태우가 마침내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강한 진동이 집 전체를 흔들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바닥이 흔들렸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뭐야 이게? 태우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공사장 쪽에서 거대한 굴착기가 정씨 가족의 집 근처 땅을 파내고 있었다. 나가. 당장 집에서 나가. 태우는 가족들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급히 필수품만 챙겨 집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간신히 흙다리를 건너자마자 집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공사장의 굴착 작업이 집의 기초를 약화시킨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미영은 무너져 내리는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집에는 그녀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첩, 어머니의 분식점 메뉴판, 수진이 태어났을 때 사용했던 아기 이불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30분 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태우는 격분한 상태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들이 우리 집을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개발사의 현장 책임자는 혐의를 부인했다. 단순한 공사 사고일 뿐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충분했다.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그리고 공사계획서상 해당 지역은 오늘 공사할 예정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경찰은 마침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태강개발은 위기에 처했다. 언론은 연일 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보도했고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사업 파트너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정씨 가족은 임시로 호텔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의 집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당분간 거주가 불가능했다. 태우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밤을 지새웠다.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이제 물러설 수 없어.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미영도 이번만큼은 남편에게 완전히 동의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눈물보다 강했다. 그들이 우리의 안전까지 위협했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언론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정씨 가족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했다. 시민단체들은 태강개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정치인들마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히 조사될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태강개발의 대표이사 강민호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희는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입니다. 또한 정씨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말은 신뢰를 잃었다. 경찰 수사 결과 태강개발의 고위 임원들이 정씨 가족을 압박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내부 회의록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5일 후 강민호 대표이사와 몇몇 고위 임원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재물손괴, 협박, 그리고 위험한 건설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정씨 가족과 태강개발 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다. 본법원은 피고 태강개발이 원고 정씨 가족에게 총 1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한남동 내 신평 상가주택과 원고의 손상된 집을 복구하는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미영과 태우는 서로를 껴안았고 수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강개발은 즉시 항소했고 그들은 여전히 법정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정씨 가족은 더 이상 홀로 싸우고 있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 법률 전문가들이 그들의 편에 섰다. 이번 판결은 재산권과 주거권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정씨 가족의 변호사 김준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약자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태강개발은 위기에 처했다. 회사의 주가는 반토막났고 여러 사업 파트너들이 계약을 취소했다. 그들의 평판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한편 정씨의 손상된 집은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많은 건축가와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제공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복구 프로젝트를 이끄는 건축가 박지원은 말했다. 이곳은 시민의 권리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대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태강개발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그들은 정씨 가족에게 판결대로 배상해야 했다. 강민호 전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 가족이 복구된 집으로 돌아가는 날 수많은 시민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꽃과 선물을 들고 와서 정씨 가족의 귀환을 환영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에요.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아무리 강한 권력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을요. 태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법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저는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정씨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관련 법률과 제도가 개선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씨 가족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지나치게 완고했다고 비판했고, 개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한 가족의 고집으로 인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지연되고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제학자 최태성은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물론 그들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미영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우리는 결코 개발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공정하고 인간적인 과정이었어요. 개발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존중받아야 해요. 1년 후 뉴 한남 프로젝트는 새로운 개발사에 의해 재개되었다. 새 개발사는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들은 정씨 가족의 집을 보존하면서 그 주변에 새로운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수정된 계획을 제안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새 개발사의 대표 이수민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정씨 가족의 집은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미영과 태우는 이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자신들의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우리 집이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다. 태우도 동의했다. 우리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야. 수정된 개발 계획에 따르면 정씨의 집은 도시 재생과 시민 권리의 역사관으로 변모할 예정이었다. 1층은 미영의 오랜 분식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2층은 도시 개발과 시민 권리에 관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영은 새로운 계획에 서명하며 말했다. 5년 후
뉴 한남 프로젝트가 완공되었다. 현대적인 쇼핑몰과 주거단지 한가운데 정씨 가족의 한옥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 집은 이제 정씨 기업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미영은 여전히 1층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떡볶이와 순대는 이제 역사의 맛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60년 전통의 맛이에요. 제 어머니로부터 배운 레시피죠. 미영은 자랑스럽게 손님들에게 말했다. 태우는 은퇴 후 시민 권리 지킴이라는 시민단체를 설립했다. 그는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정의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어요. 그는 종종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지는 인권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투쟁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수지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정씨 가족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의 집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시민의 권리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정씨 기업관을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갔다. 10년 후 미영은 분식점을 딸 수진에게 물려주고 은퇴했다. 태우와 함께 그녀는 조용한 삶을 즐기며 때때로 정씨 기업관을 방문해 관람객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집 한 채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영은 항상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한날 어린 학생들이 견학을 온 자리에서 한 아이가 질문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큰 회사랑 싸우는 게요.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물론 무서웠지.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단다. 그게 아무리 어렵고 무서워도 말이야. 태우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수지는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우리 가족의 역사는 용기와 결단력에 관한 이야기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크고 강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정씨 가족의 이야기는 여러 책과 다큐멘터리, 심지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작은 사람들의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미영이 종종 말하던 것처럼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추억,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15년 후 서울은 더욱 변화했다. 더 높은 빌딩들이 솟아올랐고 더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한남동의 정씨 기업관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서울의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었다. 미영과 태우는 이제 고령이 되었지만 그들의 투쟁 정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에도 실렸고 시민의 권리와 도시 개발이라는 주제로 많은 논문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한 언론사가 미영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했던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집,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럴 권리가 있지요. 기자가 물었다. 그 긴 투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집이 부분적으로 무너졌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편에 서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태우가 덧붙였다.
진정한 승리는 법정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는 가치를 끝까지 지켜낸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정씨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것은 시민의 권리, 도시 개발의 윤리,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다.